영혼을 성장시키는 책 소개방 영성 책방입니다. 오늘은 벤자민 하디 박사의 Future Self 마지막 6번째 편입니다. 단계 5. 미래의 나를 자동화하고 시스템화하라. 단계 5. 미래의 나를 자동화하고 시스템화하라. 어떤 일에 도전하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최적화다. 목표를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 세분화하고 단순화해야 한다. 꼭 필요하지 않은 것은 모두 제거하라. 그렇게 최적화 상태로 만들어 놓았다면 다음 단계는 최대한 자동화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 자동화를 설정해 놓고 잊어라. 마지막으로 남은 업무는 다른 사람이나 전문가에게 아웃소싱하라. 남은 업무를 아웃소싱하려면 일단 최적화와 자동화를 통해 최대한 업무를 끝내 놓아야 한다. 마리 마이젤. 미래의 명확성이 현재의 명확성을 만든다. 나는 재정 컨설턴트의 조언을 따라 자동 투자를 하고 있다. 내 은행 계좌에서 투자 계좌로 매주 일정액을 자동으로 이체한다. 투자와 시간의 일관성이 가장 중요하다. 투자할 타이밍을 찾는 대신 투자 시장에 오래 머물러 있어야 한다. 그 결과 나는 재정적으로 점점 더 풍요로워지고 있다. 원하는 곳으로 더 빠르게 쉽게 가려면 미래의 나를 자동화하고 시스템화해야 한다. 자동화는 일관성 있는 결과를 보장한다. 그것을 필연성 사고, inevitability thinking이라고 한다. 즉 어떤 결과가 나오도록 상황을 설정해 놓았기 때문에 마치 예측된 결론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출발이 보잘것없다고 겁먹지 말라. 미래의 나를 시스템화하라. 시스템화하라는 말은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최대한 저항이 없는 상태로 자동화해서 일상적인 활동으로 만들라는 뜻이다. 먼저 목표를 명확하고 단순하게 할 때 미래의 나를 체계적으로 시스템화할 수 있다. 효과성은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이고 효율성은 일을 올바르게 하는 것이다. 효과성과 효율성. 효과성이 항상 먼저여야 하고 그 다음이 효율성이다. 즉 올바른 일을 올바르게 하는 것이다. 모든 일을 혼자 다 하려고 하면 몰입과 집중이 어렵다. 그러므로 중요한 업무를 처리할 사람을 찾는 것이 시스템화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시스템화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생기기 마련이다.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는데도 시간이 걸린다. 지속적인 과정에서 끈기와 연습이 핵심이다. 너무 많은 선택지를 가지면 집중과 전념이 어렵다. 결정의 기본은 기회비용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다. 미래의 나를 명확하고 단순하게 만들면 결정 피로, 산만함, 덜 중요한 목표들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당신의 시간과 주의를 가장 중요하고 가장 효율적인 3가지 우선순위에 집중시켜야 한다. 선택적이고 전략적인 주의가 필요한 것이다. 당신이 정한 3가지 우선순위 외에 다른 모든 일은 중요하지 않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일은 미래의 나와 상관없는 일들이거나 덜 중요한 목표다. 나비 효과라는 것이 있다. 작은 변화가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시스템 전체에 간접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효과다. 시스템 사고를 통해 여러 상황이 서로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당신의 시스템에 작은 변화를 도입하라. 그러면 극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원하는 결과를 자동화하고 소음과 결정 피로를 차단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몰입과 높은 성과를 위해 필수적이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도 금방 쓸모 없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해야 한다. 당신이 성장하고 발전하면서 목표와 상황도 달라진다. 비전이 확장되고 더 나은 결과를 위해 더욱 전념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당신의 시스템도 개선해야 한다. 미래의 내가 되는 5단계는 미래의 나를 자동화하고 시스템화하는 것이다. 단계 6. 미래의 나의 일정을 관리하라. 단계 6. 미래의 나의 일정을 관리하라.
내가 볼 때 바쁘다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 삶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데릭 시버스.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가 무슨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당신의 일정은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 무엇에 전념하는지를 보여준다. 대다수 사람들의 일정은 시급한 문제를 처리하는 일로 가득 차 있다. 현재의 나보다 미래의 나의 우선순위를 두고 일정을 관리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미래의 내가 되는 6단계는 미래의 나를 중심으로 일정을 계획하는 것이다. 이 단계를 제대로만 한다면 생산적인 결과를 10배 이상, 100배까지 더 안겨줄 것이다. 나아가 더욱 중요한 것은 시간이 당신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시간을 지배할 수 있게 해준다. 진정한 자유에는 4가지가 있다. 시간의 자유, 경제적 자유, 관계의 자유, 그리고 목적의 자유다. 시간, 경제, 관계, 목적. 돈과 인간관계와 목적에서 더 많은 관계를 누리려면 먼저 시간의 자유를 획득해야 한다. 시간의 자유를 얻으려면 일정에 대한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 가장 중요한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중요하지 않은 일은 제거하라. 시간의 주도권을 쥐고 자신이 원하는 일에 관심을 집중해야 미래의 나를 실현하는 일이 더 단순해지고 쉬워진다. 시간에 대한 개념에는 2가지가 있다. 뉴턴식 시간과 아인슈타인식 시간이다. 뉴턴식 시간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라면 아인슈타인식 시간의 근원은 자기 자신이다. 자신이 원하는 만큼 시간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즉 시간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인 요소가 아니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내부의 요소가 되는 것이다. 뉴턴의 물리학은 원인과 결과를 설명하는 반면에 아인슈타인의 물리학은 결과를 유발하는 일에 초점을 맞춘다. 당신이 결과를 유발하고 있을 때 양자 세계는 생각, 에너지, 행동에 반응하게 된다. 즉 당신은 어떤 일의 결과가 아니라 결과의 원인이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과거, 현재, 미래의 나에 대한 주도권을 키워나갈 수 있다. 시간의 주도권을 쥐고 덜 중요한 목표에 NO라고 말할수록 원하는 삶과 결과를 만드는 일에 더욱 열정적으로 전념할 수 있다. 나는 스티븐 코비가 제안한 대로 중요한 일을 먼저 넣기로 결심하고 스케줄을 짜고 있다. 그렇게 했을 때 1년에 150일을 일을 하지 않고 오직 나 자신과 가족을 위한 시간에 쓸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온전한 휴식을 취함으로 몰입, 창의성, 높은 성과 등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일정의 미래의 나를 반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시급한 문제라는 불을 끄지 않고 그냥 놔두기란 절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겉보기에 성공한 사람들 대다수도 여전히 시간이라는 덫에 빠져서 시간에 얽매이고 시간을 지배하고 창조하지 못하고 있다. 시간의 자유를 얻는 출발선은 시간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결심이다. 시간의 주도권. 이런 결심에서 시작해 지속적으로 일정을 관리하는 방법을 개선해 나갈 때 시간의 자유를 얻을 수가 있다. 중요한 일, 장기적인 일, 미래의 나에게 시간을 우선 투자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시간의 주도권을 가지려면 전념과 용기가 필요하다. 전념과 용기. 안전지대에 머물지 말아야 한다. 저항을 저항해야 한다. 미루는 태도가 저항의 대표적인 형태다. 우리 영혼을 발전시키는 사명이나 행동의 중요성이 클수록 그 일을 하는 데에 저항을 크게 느낀다. 미래의 나에 전념하기 시작하면 안정보다 자유를 선택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안정보다 자유. 그럴 때 위험, 즉 리스크가 반드시 있다. 그러나 지금 미래에 내가 할 만한 일을 하면 그 성과는 즉시 나타난다. 과거의 어떠한 성과보다 더 달콤한 것이 될 것이다. 의도적인 연습에는 실패가 따른다. 경기장에 뛰어들면 싸움에 상처를 받는다. 그러나 미래에 내가 노력하다가 실패하는 것이 현재의 내가 성공하는 것보다 더 낫지 않은가? 당신의 일정에는 미래의 내가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가? 당신의 일정에는 우선순위가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가? 세계를 초월하는 목표를 추구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우선순위 3가지를 명확하게 정했는가?
그렇다면 이제 실천할 시간이다. 일정을 관리하라. 시간의 주도권을 잡으라. 단계 7. 완벽하지 않아도 공격적으로 완수하라. 단계 7. 완벽하지 않아도 공격적으로 완수하라. 인생에서 무언가를 이룰 계획이라면, 그리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해 10년 계획을 세웠다면 이렇게 물어야 한다. 어째서 그 일을 6개월 안에는 못하는가? 피터 티엘. 자주 세상에 내보내라. 형편없는 일들을 내보내라. 제대로 안 되었더라도 내보내라. 지속적으로 내보내라. 회의를 건너뛰어라. 자주 그렇게 하라.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라. 하고 있는 일을 세상에 내보내라. 세스 고딘. 세스 고딘은 2003년에 출간한 보랏빛 소가 온다, 보랏빛 소가 온다라는 책에서 더는 지루한 제품 생산과 마케팅을 반복하지 말라고 제안한다. 그에 의하면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버텨야 할 때와 포기해야 할 때를 알아야 한다. 버텨야 할 때와 포기해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말되 덜 중요한 목표는 포기해야 한다. 당신을 미래의 나라라는 산에 가까이 데려다 주지 않는 모든 일을 전부 포기하라. 과거에 투자했다고 해서 그 일을 계속 붙잡고 있지 마라. 미래의 나로 살게 하지 못하는 것은 모두 포기하라. 세상에 내보낸다는 개념, 즉 쉬핑은 스티브 잡스의 진정한 예술가는 작품을 일단 끝내고 세상에 내보낸다라는 말에서 나왔다. 어떤 일을 시작하는 유일한 목적은 그 일을 끝내는 것이다.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완벽하게 끝나지 않았더라도 세상에 내보내야 한다. 지속적으로 내보내야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다. 세상에 내보내다 보면 걸작이 탄생한다. 피카소는 수천 점의 그림을 그렸지만 우리는 그 중에서 고작 서너 개밖에 모른다. 세상에 내보내는 것은 하던 일을 끝내는 것이다. 완수하는 것이 완벽한 것보다 낫다. 완수가 완벽보다 낫다. 영어로 done is better than perfect. 끝내려면 한 일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미완성의 예술을 세상에 내보내야 한다. 상품을 시장에 내놓아라. 더 많이 내보내라. 세상에 내보내는 기술은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핵심적이고 장기적인 방법이다. 미래의 내가 되는 마지막 7단계는 공격적인 완수다. 공격적인 완수. 프로젝트를 완수하고 목표를 완수하라. 완벽하지 않더라도 완수하라. 일관성 있게 완수하라. 프로젝트를 하나, 둘 완수할수록 결과는 더 좋아진다. 미래의 내가 되려면 경기장 밖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머릿속으로 분석만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분석을 멈추고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 한 일을 세상에 내보내라. 지금 해낼 수 있는 일은 미래의 내가 해낼 일에 비하면 기껏해야 조약돌에 불과하다. 하지만 미래의 나는 현재의 나에게 조약돌을 만들기를 허락한다. 일을 끝내고 세상에 내보내는 것이 미래의 나에게 도달하는 방법이다. 과거의 일을 붙잡고 있거나 과거의 관점을 고수하면 한계에 갇혀 꼼짝도 못한다. 그렇다고 과거, 현재, 미래의 나를 비하하고 깎아내리는 것도 무가치하다. 과거의 나는 현재의 나보다 능력과 경험이 제한적이었다. 현재의 나도 미래의 나에 비해 상당한 제약이 있다. 이 사실을 알면 자유로워진다. 지속적인 완수에는 두 가지 원칙이 있다. 첫째, 파킨슨 법칙이다. 어떤 일이든 주어진 시간을 다 써야 끝난다는 것이다. 3년의 시간을 계획했다면 3년 안에 끝내야 한다. 그 시간 안에 완수할 방법을 찾아낼 것이다. 둘째, 80% 법칙이다. 완수가 완벽보다 낫다. 80%에서 완수할 때는 결과를 얻지만 100% 완벽하게 하려면 여전히 고민만 하게 된다. 완벽주의는 미루는 태도를 낳는다. 그러나 80%에서 끝내려고 할 때는 결과를 얻는다. 시간이 흐르면 기술은 발전한다. 따라서 완벽하게 하는 것보다 일단 많이 하는 게 더 낫다.
완수하는 태도를 삶의 방식으로 만들어라. 그러면 미래의 나로 더 다가가게 될 것이다. 현재의 내가 80%만 해도 과거의 내가 할 수 있었던 수준을 훨씬 넘어선다. 미래의 내가 80%를 하면 현재의 내가 할 수 있는 일보다도 더 많은 일을 한 것이다. 전념하면 완수할 수 있다. 완수하면서 자신감이 생긴다. 누구든 일을 시작할 수는 있다. 하지만 시작한 일을 끝내는 사람은 드물다. 더 멀리 갈수록 경쟁은 줄어든다. 사람들은 대부분 덜 중요한 목표에 굴복해 오래전에 포기했다. 미래의 나로 한 걸음 다가갈 때마다 누구나 쉽게 가지 못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다. 무언가를 하나씩 완수할 때마다 다음 일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배우게 된다. 완수하고 세상에 내보내는 일의 대가가 되라. 그렇지 않으면 미래의 나를 현실이 되지 않고 단순한 이미지로 남게 될 것이다. 자, 3부의 키포인트, 즉 미래의 내가 되는 단계. 지금 결정하고 집중하는 일의 결과가 쌓이고 쌓여 미래의 내가 된다. 미래의 나를 단순하고 명확하게 그릴 수 있다면 지금 더 집중하게 될 것이다.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지금 미래의 내가 되는 7단계를 살펴보았다. 이 단계들을 활용해 미래의 나를 명확하게 설계하고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 7단계를 잘 따라가면 어느덧 당신이 바라던 미래의 내가 되어 있을 것이다. 이 단계들은 단순하고 명료하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발전해 나가야 한다. 미래의 내가 되는 7단계를 적용하면 삶은 즉시 달라진다. 날마다 삶을 더 계획적으로 살며 목표에 전념하게 될 것이다. 덜 중요한 목표들을 제거하고 미래의 나에 대한 명확한 태도를 지니게 될 것이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이미 당신 것임을 더 잘 알게 될 것이다. 시스템화를 통해 능력과 몰입의 수준이 향상되어 믿기 힘든 결과를 창출해낼 것이다. 일정을 대대적으로 손봐서 덜 중요한 목표 대신 우선순위들을 일정에 반영할 것이다. 생산성이 점점 향상되고 많은 일을 완수하여 더 나은 결과를 얻을 것이다.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미래의 내가 되는 7단계를 즉시 적용하라. 에필로그 결론. 지금 미래의 내가 되라. 지금 미래의 내가 되라. Be your future self now. 용기 있게 행동해야 자유를 얻는다. 로버트 프로스트. 미래의 내가 최고의 안내자다. 현재의 나보다 미래의 내가 나를 더 많이 사랑한다. 이제 책을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다. 이쯤에서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제안을 하고 싶다. 24시간 안에 잠시 시간을 내어 미래의 나에게 보내는 타임캡슐을 만들어 보라. 이 지미처럼 영상을 촬영해 미래의 특정한 날짜에 공개되도록 설정해도 좋다. 또는 내가 한 것처럼 미래의 나에게 편지를 써서 병에 담아 선반 위에 놓아도 상관없다. 6개월 후, 1년 후, 3년 후, 5년 후, 10년 후, 그리고 20년 후에 열어볼 타임캡슐을 만들어 보라. 이 타임캡슐이 이 책 퓨처 셀프의 마지막 행동 지침이다. 명확하고 대범한 비전을 세워라. 이 책에서 배운 대로 미래의 나와 연결하고 그 모습을 명확히 그리라. 가장 중요한 3가지 우선순위를 정하라. 예측을 아무리 잘해도 미래의 나는 그 예상과 상당히 달라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살아가면서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것이다. 미래의 나는 현재의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현명하다. 타임캡슐을 만들어 놓고 지금 미래의 내가 되라. 미래의 내가 되는 것이 행동의 첫 단계다. 미래의 내가 할 행동을 지금 하라. 당신이 원하는 것이 이미 당신 것임을 알아차리라. 당신이 바라는 미래의 나에게 100% 전념하라. 덜 중요한 목표는 제거하라. 그 과정에서 하게 되는 모든 경험에서 유익을 찾으라. 미래의 당신을 응원하라. 이 책을 읽음으로 당신은 투자에 성공했다. 축하한다. 지금 시작하라. 지금 미래의 내가 되라. 감사의 말, 놀라운 삶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나와 미래의 나에 투자하시고 은총과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미래의 내가 하나님과 더 깊이 연결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맨 마지막 부분에 저자와 한국 독자와의 Q&A 부분을 요약 리뷰해 드립니다. 첫째 질문은 미래의 나를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첫째, 여러분은 시간을 내서 과거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둘째, 과거를 얼마나 잘 다룰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셋째, 과거를 지배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현재를 만드는 것은 과거가 아닙니다. 실제로는 지금 현재가 과거의 의미를 규정합니다. 현재의 내가 과거의 스토리를 결정한다는 것을 늘 인식하십시오. 과거의 나에 대해 화내지 말고 사랑하십시오. 저는 일기를 쓸 때 5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째, 지금 나는 어느 위치에 있는가? 둘째, 지난 90일 동안 이룬 성취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셋째, 앞으로 90일 동안 이루고 싶은 중요한 성취는 무엇인가? 넷째, 지금부터 1년 후 퓨처 셀프는 어떤 모습인가? 다섯째, 지금부터 3년 후 퓨처 셀프는 어떤 모습일까? 과거가 현재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미래가 현재를 결정합니다. 자신이 삶의 주인이라면 과거가 현재를 결정하게 두지 않습니다. 주인은 현재가 과거를 결정하게 합니다. 그리고 과거를 도구 삼아 현재를 더 잘 살아갑니다. 또 주인은 현재가 미래를 결정하게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바라는 미래가 현재의 자신을 결정하게 하지요. 여러분의 퓨처 셀프는 무엇인가요?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상상하세요. 현재의 모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마 현재의 모습 그대로 퓨처 셀프가 되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인생은 각본이 아니라 내가 그려 나가야 할 도화지입니다. 각본이 아닌 도화지. 퓨처 셀프는 이미 정해진 것을 찾는 게 아니라 어떤 모습이 될지를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과거와 미래는 현재를 더 잘 살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저는 인생에서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삽니다. 다른 사람이 동의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누구도 여러분을 대신해서 퓨처 셀프를 정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삶을 살지는 스스로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 퓨처 셀프를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해도 또 반대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모든 발전은 진실을 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진실을 말하세요. 퓨처 셀프에 대해 진정으로 원하는 바를 말하세요. 자신에게 진실해지세요. 저는 언제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목표들만 추구합니다. 목표를 원대하게 세우면 그 목표가 여러분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미래가 현재를 결정하기 때문이지요. 불가능한 목표를 세우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정말 중요한 몇 가지는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 불필요한 모든 것을 제거하게 됩니다. 90일마다 원대한 목표를 세우고 90일이 지날 때마다 과거를 돌아보고 얼마나 달라졌는지 어떤 발전을 이루었는지를 질문해 보세요. 그렇게 90일마다 과거의 주인이 되세요. 그리고 다음에 새로운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불가능한 목표를 세우다 보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3년 후의 퓨처 셀프는 완전히 다른 곳에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 미래의 실패가 현재의 성공보다 낫다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불가능한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당연히 많은 실패를 하게 됩니다. 아기가 걸음마를 배우기 위해서 수없이 넘어집니다. 그러나 아기가 걸으려고 시도하지 않고 기어만 다니기만 한다면 걷기 위해 시도하며 넘어지는 것이 훨씬 더 낫겠죠. 기어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넘어지면서 시도하는 것이 낫다는 말이죠. 아기가 걸으려다 넘어지는 것은 퓨처 셀프로 실패하는 것이죠. 실패의 다른 말은 배움입니다. 원대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 실패하지만 한편으로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시도하지 않으면 진정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목표를 향해 시도하다 보면 아기처럼 수없이 넘어질지 모르지만 1년 전을 되돌아보고 90일 전을 되돌아볼 때 놀랍게 성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의 내가 아닌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을 얻게 됩니다. 퓨처 셀프로서 실패하는 것은 실패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즉 미래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투자한다는 것은 때로는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퓨처 셀프에 투자하는 것은 결국 엄청난 보상을 안겨줍니다. 목적 없는 사람은 소멸됩니다. 현재를 더 잘 사는 유일한 길은 미래를 더 크게 설계하는 것입니다. 미래가 없으면 현재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존재만 할 뿐이죠. 미래의 목적이 있으면 현재가 확장됩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원대한 미래를 향해 최대한 노력하면서 매주 한 주를 되돌아보십시오.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성과는 무엇인가? 라고 질문하세요. 원대한 미래를 향하며 자신에게 질문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삶을 즐기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 보다 얼마나 알차게 살았는지가 중요합니다. 퓨처 셀프로 살면 10년 가치의 삶을 단 1년 만에도 살 수 있습니다. 20대, 30대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변화된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퓨처 셀프로 산다면 행운입니다. 20대를 잘 활용해서 엄청난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조언은 가급적 빨리 퓨처 셀프를 살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이상으로 벤자민 하디 박사의 퓨처 셀프 제6편을 마칩니다.